안녕하세요. 라이노 강사 김대승입니다. 오늘 배우실 건 반지 모델링인데요. 이 반지는 프리사이즈 링으로 두 개는 3mm짜리 스톤을 싸물리는 걸로 했고요. 이쪽은 1mm짜리 스톤을 계열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직접 만들어 보시려면 쉽지 않은 반지인데요. 간단하게 이론만 아시면 훨씬 정확하고 예쁜 반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있는 내용은 먼저 다 삭제를 하고요. 먼저 원으로 0 엔터 16mm 16mm면 지금 저희가 11호인데요. 항상 원을 치수로 그리시면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테이트나 심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원형은 바로 그냥 로테이트로 0 엔터 오른쪽으로 클릭 밑으로 돌려주시면 방향이 이동이 되어 있고요. 이게 원형이 아니시라면 커브 도구에 가셔서 이 닫힌 커브심 조정이 있습니다. 닫힌 커브심이기 때문에 닫혀있는 커브, 원이나 어떤 형체가 닫혀있을 때만 이 기능이 작동을 하고요. 열려있는 커브는, 열려있는 커브라 함은 이렇게 열려있는 커브들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심이 이미 시작과 끝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 조정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방향을 회전을 시켜 놨고요. 여기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반지 호수가 나왔으면 기본적인 지금 제품의 두께나 이런 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간격 띄우기로, 커브의 간격 띄우기로 1.7mm만 간격을 띄워 놓을게요. 왜 그러냐면 서페이스 따라 흐름은 윗면에서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서페이스 따라 흐름을 하시면 반지가 밖으로 퍼져서 원하시는 치수보다 조금 더 큰 치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 서페이스를 펼쳐서 모델링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돌출 하셔서, 반지가 크기 때문에 양쪽 예 솔리드 아니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키워서 진행을 하고요. 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바로 스매시, 서페이스 도구에 가시면 요 스매시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 엔터 누르시면 특별한 이유 없으시면 바로 펼쳐지고요. 이 녀석을 보시면 밑에 끝점, 중간점, 중심점, 점, 4분점 이 정도만 켜놓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정사각, 직사각 다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실 때도 이동, 중심점, 누구의 중심점인지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점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이 박스의 중심점을 찾으시면 되고요. 0 엔터 그리드 스냅을 키시고 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크기에 대해서 원형을 잡을 때는 원형 중심에서 그러면 전체 크기를 15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15 정도. 그리고 조각을 하려면 2에서 2.2mm가 있어야 되는데요. 간격 띄우기를 일단 2.2mm 이렇게 해두셔도 되고요. 자, 이걸 돌출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1.1 정도에 이걸 놔두고 에디팅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사각의 중심점 이런 식으로요. 박스를 1.7, 2.2 이렇게 맞추시고요. 방향이 옆으로 되어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게 잘못 나오셨으면 회전을 시키셔서 가볍게 돌려놓으시면 되고요. 또 회전을 이용해서 단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심점에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하나 준비해 놓고요. 심이 나중에 이쪽에 조각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심을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녀석의 단면이기 때문에 그려지는 쪽이 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주고요. 자, 이걸 그대로 반대쪽으로 가져가셔서 제가 어떤 걸 하냐면요, 반대쪽에 있는 녀석도 반원짜리를 그려주는데, 반원짜리는 또 반대로 오른쪽에 위쪽이 잘렸기 때문에 로테이트로 오른쪽으로 심을 주시고요. 자,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트림을 하셔도 되고 스플릿을 하셔도 되고요. 트림 왼쪽을 날려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걸 에디팅을 해야 되는데요. 자, 리빌드 서페이스로 리빌드를 하시나 선으로 리빌드를 하시나
어차피 그 조건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고요. 6개, 3개 정도만 해서 이게 반원으로는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동으로 모양을 잡아주고요. 이 단면 커브를 이동을 하셔서 중간점, 중간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동을 하셔서 이쪽 끝으로 잡아두시면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로 단면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하는데 저희가 윗면을 쓰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녀석을 위로 바짝 붙여 주셔야 돼요. 밑으로네요. 밑으로 바짝 붙어 주셔야 왜곡이 최소한으로 된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건 원형이기 때문에 회전을 시키셔도 되고 원네일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원인 경우에 회전을 많이 시키는데요. 이렇게 회전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또 이쪽은 원네일로 방향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뒤집힌 부분은 방향 분석을 하셔도 되고요. 서페이스 따라움을 하실 때 또 뒤집힐 수가 있는데 나중에 끝마금을 하시면 다시 서페이스가 안팎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거 유의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자, 중간에 이어질 부분의 선 박스는 자, 사각 중심점 이렇게 박스를 4에 4 정도 만드시고요. 이걸 이동을 하셔서 중간점, 중간점 그리고 스케일로 스케일 기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단축키를 지정해 놓으시면 사용하시기가 항상 편하십니다. 반대쪽으로 붙여주고요. 미러, 엔터, 반대쪽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건 돌출로 한번 해볼게요. 돌출 양쪽이 아니죠. 솔리드 예 마이너스 1.7 이렇게 하시면 두께는 지금 다 잡아줬고요. 자, 이제 원형에 대해서 스톤을 하나 만들 건데요. 3mm 짜리 전에 말씀드렸지만 3mm 짜리 스톤을 그리드 스냅을 잠깐 키시고 3mm 치시고 직선을 이용해서 그리드 스냅을 끄시고 점, 중간점, 중심점, 4분점을 이용해서 4분점, 끝점 거들면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회전으로 중심점, 축의 중심 0에서 360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캡 명령을 따로 부르지 않고 단축키로 그냥 쓰지도 않고 캡 명령을 따로 이렇게 엔터를 치는데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변경해 주시고요. 자, 만들면서 어차피 1.1mm도 1mm 짜리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원 똑같이 키시고 1mm 그다음에 선 4분점 그리드 끄시고 거들면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회전 축의 시작 축의 끝 0에서 360도 여기서도 캡 명령을 주시고요. 레이어를 변경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스톤 정리는 끝났는데 3mm 짜리는 저희가 싸물리는 난집인데요. 싸물리는 난집을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대를 해서요. 이제 숨기시고 자, 먼저 이쪽에 한쪽에 직선을 큐렛해서 여기까지 가는 직선을 주시고요. 자, 이 직선은 지금 당장 쓸 게 아니고 제어점을 잠깐 키셔서 끝에 있는 큐렛에 있는 제어점만 살짝 눌러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제어점을 이용해서 항상 그리드 스냅으로 똑같이 리볼브를 할 거기 때문에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 점에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활용을 잘 하시면 속도가 훨씬 향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단면을 잡아 주시고요. 단면은 크셔도 되고 작으셔도 되고 또 밑에 부분은 항상 원을 만드셔서 0.5mm를 쳐보시면 0.5mm가 최소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5mm를 벗어나시면 이게 구멍이 나거나 뚫어질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에 선을 그으시면 이 선이 360도를 돌기 때문에 여기에다는 선을 절대 그으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아크 두 번째 걸로 시작, 끝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제어점을 키셔서 위쪽으로 싸물리는 느낌이 나게끔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브만 선택해서 결합하시고 자, 다시 이걸로 회전을 시작, 끝 이렇게 제품을 만드시면
이쁜 싸물리는 원형이 나왔죠. 이거를 처음부터 모양을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잡으시면 스톤은 어차피 저희가 위에서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싸시면 나중에 몰리시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시고 나중에 싸물리는 단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룹을 해놓고요. 자, 이동, 무브, 끝으로. 자, 끝에서 여기서 끝을 잡으셔도 되는데 잡으셔서 미러를 하시는데 항상 히스토리를 하셔서 미러 기능을 써놓으시면 자, 이 녀석만 가지고 움직이면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알아서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높이를 맞춰서 위로 띄워놓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움직이시면 히스토리가 파손이 되고요. 본인이 히스토리를 어떻게 걸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만 올리시면 이렇게 같이 하나만 올려도 움직이게끔 히스토리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걸 잠깐 숨겨놓고 보시면 이제 위에다가 태우기 전에 여기 조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조각을 할 때 여기서 간격 띄우기 하실 때 이 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선은 항상 찾으시면 되고요. 수영에 가셔서 라이노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서페이스가 되고요. 서페이스에서 점도 구할 수 있고 선도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외곽선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투영에 면테두리 복제, 면테두리 복제를 하시면 면테두리가 복제가 됐고요. 이걸로 간격 띄우기 하셔서 0.5 살은 요즘의 추세는 0.35까지도 하시는데 0.35는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여기서 항상 조각 투영을 하실 때 보면 여기 솔리드 돌출해 보시면 테이퍼 돌출이 있습니다. 커브 테이퍼 돌출. 커브 테이퍼 돌출로 하셔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면이 안으로 각도가 들어가면서 생기게 되죠. 이게 반대라고 되어 있으면 반전 하시면 거꾸로 다시 나오고요. 반전 하시면 다시 나오고요. 자, 밑에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준에서 마이너스 0.5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전에는 차집합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요. 항상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스케일로 서페이스에서 살짝 띄워줍니다. 같은 서페이스에 있을 때 차집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잠깐 올려놓는 거고요. 자, 저희는 반쪽만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만든 거를 자, 스플릿으로 분할, 이 선에 대해서 분할, 그리고 면테두리 캡, 구멍 끝마금으로 캡을 하시고요. 이쪽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이쪽만 차집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집합을 하시고 여기서 바로 조각을 잡아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제 위에 올려보시면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서페이스의 높이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왜곡된 현상들이 좀 보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서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배열을 해야 편한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서페이스를 하시면서 위에 선, 저희가 가운데 선도 자, 분할을 잠깐 할 건데요. 자, 분할. 이 경계로 분할하겠습니다. 높이가 맞아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높이가 안 맞으면 분할이 잘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이 분할을 나중에 높이를 잡으실 때는 이동해 보시면 간단하게 개체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가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개체가 만약에 떠 있거나 두 개가 선이 지금 틀린 상황이라면 올리든지 내리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체 정렬로 이 퍼스펙티브가 활성화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퍼스펙티브 탑, 프론트, 라이트 어디에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위가 다릅니다. 탑은 이쪽이 위가 되고요. 프론트는 이 위에 Z축이 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항상 프론트나 라이트에서 결정을 하시고요. 개체 정렬. 그래서 저희는 아래로 한번 맞춰 볼게요. 아래로 누르시면 더 아래로도 내릴 수가 있고요. 특별하게 더 이상 밑에 있는 녀석이랑만 맞추겠다고 엔터를 누르시면 가장 밑에 있는 선과 맞춰주고요. 위로 선을 맞추신다면 위의 선으로 맞춰주고요. 다시 이렇게 맞추셔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0점으로 완전히 서로 붙이신다고 할 때는 자, 프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탑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0점을 맞추시는 거고, 프론트에서는 프론트에서 누르면 라이트에 0점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라이트에서 기능을 쓰시면 자, 프론트에 이 라인으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해 보시면 구성평면의 투영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탑에서 활성화를 시키시고 구성평면의 투영. 저희는 똑같은 걸 복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예 누르시면 이렇게 붙고요. 이게 선만 되는 게 아니라 서페이스도 바로 바닥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할 하시고요. 자, 이 선에다가 이제 제가 배열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선에 대해서는 항상 길이를 구하셔야 되고요. 자, 길이, 방향 분석의 세 번째 길이, 그러면 20.1 20.1 다 하셔도 되고 20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20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 조각 배열을 1mm 짜리를 하실 때 보통 하시는 게 여기서부터 커브 따라 배열을 하시면 나중에 모자라고요. 이렇게 가서 하시면 커브 따라 배열을 하시고 나서도 치수가 안 맞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발과 있는 위치에서 충분히 떨어뜨려 주시고요. 위치에서 자, 이 녀석을 하나 중간점을 이용해 미러를 칩니다. 그리고 이 중간점에 있는 중심점에 의해서 선을 새로 하나 만드시고요. 이 선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요걸로 끝에 가면 겹치기 때문에 하나를 지우셔서 이동해 직사각 배열 보시면 커브 따라 배열, 커브에 따라 배열을 하시고요. 몇 개인지 모르시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밑에 항목 사이의 거리를 보시면 저희가 20개를 했더니 1mm 짜리로 0.96이 됐는데요. 이러면 스톤이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18개 그러면은 1.07, 이 정도면 떨어지긴 했는데 발자리 들어가기가 힘들어서요. 한 16개 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아까 숨겨둔 선을 이제 갖고 오고요. 이 선이 길이가 맞기 때문에 커브 따라 흐름을 할 때는 이 선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룹을 지실 때 이쪽으로 하나씩 선택하지 마시고 라이트에 가서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되고요. 자, 그룹. 이건 지금 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발은 따로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발도 이따가 만들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동해 커브 따라 흐름, 이 커브에서 저 커브로 넘어가는데요. 스토리를 유지를 해주시고, 항상 스톤은 원래 형태 유지를 예로 하셔야 됩니다. 스톤이 원래 형태 유지를 아니오로 하시면 늘어지면서 스톤 형태가 망가지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톤이 배열이 됐고요.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숨긴 서페이스랑 가져와서 프롤롱 서페이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선들은 반지를 따라 흘러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하셔서 프롤롱 서페이스 히스토리를 하시고요. 서페이스 따라 흐름, 이쪽 서페이스에서 블랭크 유지 아니요, 저쪽 서페이스로. 그럼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자, 스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올려보면 이 두 부분은 히스토리, 서페이스 따라 흐름, 이쪽 서페이스에서 이제 올랭크 유지에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자, 이제 이쪽 서페이스에서 이 스톤을 올리시면 여기서는 맞는 것 같지만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스토리를 하셔도 되고, 서페이스 따라 흐름, 이 서페이스에서 저 서페이스로 자, 이렇게 숨겼습니다. 지금 크기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왜곡이 많이 없는데요.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혹시나 왜곡이 생긴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투레일로 다시 만들어서 서페이스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썼던 기능 중에 외곽 면테두리 복제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높이를 좀 더 맞춰 놓고요. 자, 이제 보시면 지금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안 틀어져 있지만 이렇게 내리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쪽은 이쪽으로 왜곡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가 없고요, 이쪽으로는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스톤을 조금만 내리시면 이제 이렇게 붙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모양이 흐트러져서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걸 지우시고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서페이스는 쓸 수가 선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가져가시는데, 이 선, 서페이스 따라 흐름, 스토리 기록, 서페이스를 다시 불러와세요. 서페이스 따라 흐름, 스토리. 이 서페이스에서 저 서페이스로 원래 형태 유지 아니요 하시고요. 이제 이것도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왜곡이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커브 자체에서도 이미 왜곡이 생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왜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쓰시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저희가 이 면만 따로 투영해서 면테두리 복제, 이 면테두리를 복제를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복잡하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숨긴 개체에 가시면은 선택과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선택된 것만 남겨놓고 지금 나머지는 다 숨겨놓는 기능이고요. 자, 이걸 분해를 하셔서 서페이스가 끊겼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자, 투레일, 서피스 만들기 위해서 투레일로 여기서 이 서페이스와 이 서페이스 투레일을 만드시고요. 높이 유지는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투레일을 만드시면 가운데 선이 나오고요. 가운데 선은 지금 여기서 안 구하셔도 이 자체로 이제 스매시 기능을 이용해서 서페이스 스매시 다로 펴줍니다. 이렇게 피셔야 이제 왜곡이 없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다시 다 표시를 하시면, 자, 아까 이쪽에 있던 선을 다시 보시면 저희가 투영에 아이소 커브 추출이 있습니다. 왼테두리 복제 옆에, 테두리 복제 옆에 중간점으로 구하시고, 이 녀석 길이는 아마 특별히 변화가 없을 거예요. 길이를 보겠습니다. 19.97 안으로 좀 들어가서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이 서페이스에서 꺼낸 이 커브를 가지고 그룹을 해제하고요. 자, 라인을 다시 19.97 20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시고요. 이번에는 스톤까지 다 배열을 하고 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0.4 그리고 돌출 하시고, 여기서 어떤 기능을 쓰시냐면요, 이제 키 명령을 치시고 레이어를 항상 바꿔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차집합 하시려면 이거 레이어 안에 놓으시면 나중에 좀 복잡한 현상들이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차집합 솔리드 도구에 가셔서 가변 반지름 필렛 0.15 0.4로 만들었기 때문에 0.15는 가변 반지름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번엔 선에 맞출 거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 이렇게, 그리고 항상 선을 가이드라인을 그으셔서 이쪽으로 나오지 않고 안으로 잘 들어가게끔 잡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미러, 그리고 여기서 커브 따라 배열을 누르셔서 16개, 그리고 이 스톤을 16개가 더 나와야 되겠네요. 16개가 아니네요. 자, 이 녀석을 미러 중간점,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선을 하나 만드시고요. 이 커브 따라 배열을 하실 때 새로운 이 가이드라인, 여기에 보시면 2개가 아니라 짧은 걸로 하시면 되고요. 16개 이렇게 하시고, 끝에는 항상 2개가 지금 겹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지우시든가 나중에 지우셔야 되고요. 발배열을 하실 때는 알트 기능을 이용해서 카피 기능을 이용해서 되고요. 이렇게 이 스톤과 스톤 사이에 배치를 하셔야 간격 띄우기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끝에 있는 건 이쪽 끝에만 있기 때문에 간격이 안 맞고요. 자,
다시 안에 있는 커브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끝에 있는 커브만 이렇게 만져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발은 발대로 그룹을 하시고, 스톤은 스톤대로 그룹을 하시고요. 자, 잘 보시면 이제 2단으로 점프를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점프 한번 했다가요, 커브 따라 흐름 저쪽으로, 서페이스 따라 흐름으로 한 번 더 점프를 할 겁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스톤, 발, 커브 따라 흐름을 이용해서 히스토리, 선, 이쪽 선에서 저쪽 선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이쪽에서는 서페이스 따라 흐름으로 다시 서페이스 따라 흐름, 스톤과 발을 히스토리, 그래서 원랭크 유지 예 하셔서 이쪽 서페이스에, 새로운 서페이스에 만드시면, 이제는 이 서페이스를 조절을 하시고 하셔도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서페이스에 저희가 히스토리를 주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모양이 이제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안에서만 머무를 수 있는 모양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 개체 선택을 하시고, 모두 선택 기능에서 선만 숨김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제 아까 만들려고 했던 반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다듬고 이제 필렛 주고 하시는 부분들은 금방 하시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승이었습니다.